네, 고객님. 야! 너 누구한테 내 번호 받았어? 어? 고객님, 죄송하지만 이거 개인정보 유출로 고소할 거야? 텔레마케터 분들. 내 번호 어떻게 알았냐고! 고객님께서 2021년 1월 5일 사이트에 가입하시면서 마케팅 수신에 동의하셨고요. 저는 12년 동안 전업주부로 살다가 아유 힘들어. 이제 막 카드 회사 아웃바운드를 시작한 새내기 텔레마케터입니다. 진짜 힘들겠다. 진상 고객들이 힘들긴 해도 우리 아이의 학원비라도 보태고 싶어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죠. 무슨 반찬이 이렇게 많아. 나 오늘 월급 탔어. 아무리 월급 탔어도 그렇지. 우리 형편이 어떤지 몰라? 소고기도 아니고 돼지고기 갖고 뭘 그래. 그러니까. 요즘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은데 세상 물정 이렇게 모른다. 아무튼 뭐 이제도 맞벌이 했으니 다행이네. 진작에 좀 벌 걸 그랬지? 무슨 소리야. 지금 가게 이렇게 키운 것도 다 당신 덕이지. 어? 그래도 그때 그냥 들어앉지 말고 계속 같이 일할 거 그랬어. 당신 혼자 이렇게 힘든데. 당신 몸도 약하고 그때 애도 어렸고 어쩔 수 없지 뭐. 아이고. 왜? 어깨가 많이 안 좋아? 무거운 거 좀 들지 말지. 식당 일하면서 무거운 거 안 들고 어떻게 일해. 말이 되는 소리 좀 해. 헐. 짠! 여보, 우리 오늘 간만에 소주 한 잔 같이 할까? 나도 오늘 진상 만나서 완전 짜증 장난 아니었어. 피곤해. 새벽에 시험 나가기도 힘들고. 시장까지 내가 운전할게. 됐어. 왜 그래? 또 삐끗했어? 육체 노동 심하시나 보네. 진짜 어떡하냐. 나 들어가서 누울게. 남편은 누구보다 성실한 가장이었지만 식당을 하다 보니 육체적, 정신적으로 늘 시달리는 통에 점점 얼굴에 웃음기를 잃어갔습니다. 사실 그날은 제 생일이었지만 고생하는 남편에게 미안해서 얘기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 이거 하고 자면 아침에 훨씬 좋아. 착하다. 왜 이래. 나 안 되는 거 알잖아. 누가 뭐 하재? 그냥 남편 손이라도 잡고 자려 그런다. 왜 손까지 빼? 남편의 전립선 질환으로 부부 관계도 없이 살고 있었지만 어머. 저는 이렇게 무뚝뚝한 남편이라도 옆에 있어주는 것이 고맙고 든든했죠. 착하시다. 여보, 이거 먹고 가. 새벽부터 이런 게 들어가냐? 만성피로 오래되면 진짜 큰 병 나. 빨리 먹어. 챙겨줘도. 먹을 거면서. 이거 못 보던 건데 당신 거야? 어. 이거 명품 아니야? 손님이 두고 간 걸 내가 보러 신고 왔네. 응? 아니 방도 없는 식당에서 무슨 손님이 구두를 벗고 가. 야, 방 없으면 신발 벗으면 안 되냐? 어머머머.
그냥 발 아파서 잠깐 벗어났다가 까먹고 안 쉴 수 있지. 에이. 누가 신발 안 아무튼, 신고 가. 오늘 그 손님 오면 신발 줘야겠다. 그날 아침 남편의 표정은 처음 보는 명품 브랜드의 신발만큼이나 낯설었지만 설마 제가 모르는 남편의 세계가 그렇게 촘촘하게 설계되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이고 이뻐라. 왜 케이크 그대로 남았어? 우리 식구들 단 거 안 좋아하잖아. 아 예뻐라. 진짜 많이 컸다. 쟤 이번에 몇 살이지? 이제 한 10살 넘었지. 이뻐라지. 완전히 가족이야. 그럼 반려묘. 너 근데 진짜 대단하다. 이거 결혼할 때 신혼살림으로 장만했던 거 아니야? 10년을 넘게 쓰네. 나도 바꾸고 싶지. 근데 애들 아빠 성격 알잖아. 나는 양말 한 짝도 내 마음대로 못 사. 아이고. 있는 사람이 더해. 너 근데 요즘 왜 이렇게 바빴어? 나 텔러 마케터도 시작했잖아. 애 학원비라도 좀 보태보려고. 네가 뭐가 부족해서 일을 해? 어? 야, 나 결혼해서 지금까지 한 달 생활비 200으로 사는 거 몰라? 관리비랑 식비랑 학습지 비용 다 내고 나면 남는 것도 없어. 아, 오죽하면 학교 엄마들이랑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쫄려서 안 만난다니까. 아이고. 말도 안 돼. 니네 이번에 분점도 냈다며. 응? 누가 그래? 뭔 소리야? 나 이번에 친정 갔다가 니네 국수집이랑 똑같은 가게 봤어. 아, 잘 되나 보네. 메뉴도 똑같던데. 그 천연 재료로 면발 볶는 것도? 뭐라는 거야? 우리가 분점이 어딨어. 어머. 안 그래도 손님 없어서 임대료 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너 괜히 내가 한턱 쏘라 그럴까 봐 모르는 척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 이거 봐. 니네 가게랑 똑같이 생겼잖아. 그치? 저희 식당과 똑같은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억장이 무너졌어요. 응? 뭐야? 오로지 요식업으로 성공하겠다고 10년을 주방 바닥에서 고생하며 메뉴를 개발해 간신히 자리를 잡은 남편의 지난 날이 떠오르며 가슴이 아파왔죠. 아. 저는 남편이 충격받을까 봐 차마 말을 꺼내지도 못하고 혼자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사오죠. 가오점이나? 정말 저희 가게와 상호명, 메뉴까지 똑같은 쌍둥이 가게를 확인한 순간 피가 거꾸로 섰더군요. 그쵸. 그러니까 상상할 수도 없었던 거야. 응. 아, 저기요. 여기가 잠실에 있는 분점 맞나요? 네. 아니, 여기 사장이 누구예요? 사장님 잠깐 나가셨는데. 저기 오시네요. 누구야? 남편? 옷차림이 다르잖아. 새벽부터 식재료를 사러 농산물 시장에 간다던 남편이 처음 보는 고급 승용차에서 골프 클럽을 내리고 있었고 골프채? 그 옆엔 애인으로 보이는 여자도 있었습니다. 정말 황당하게도 그곳의 사장님은 남편이었고 그동안 남편과 저는 술래잡기 같은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날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치. 피해야지 일단. 너무나 완벽하게 저를 속여온 남편을 상대하기 위해서 당분간 포커페이스를 맞아요. 유지하며 그래. 일상을 지켜나가야만 했죠. 아, 오늘 일요일인데 좀 더 자지? 벌써 나갈게? 일요일이 어딨어. 지금 나가도 시장 들렸다 가게 열기도 빠듯하지. 아, 그래. 채소값이 너무 올랐다. 진짜 미치겠다.
아, 허리는 오늘 괜찮아? 어깨는? 병원 가서 한번 찍어봐야 되는데 엘보도 온 것 같고 물리치료 받을 시간도 없는데. 엘보가 왔어? 어머, 물질 잡힌 거 봐. 희한하다. 당신은 골프도 안 치는데. 야, 내가 하루에 양팔 몇만 까는지 아냐? 골프 진짜 꿈만 같은 얘기다. 어머머머. 나는 이번 생에 이렇게 일하다가 죽을 팔짱가 싶다. 아, 참 못됐다. 미안해.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나도 이제 그럼 가게 나가서 좀 도울까? 됐어. 당신은 그냥 텔레마케팅 일이나 열심히 해. 그걸 하래. 당신 목소리 좋고 하체 부실해서 툭하면 앉아있고 당신 적성이 딱이야. 아, 나쁜 놈. 아빠, 어머 애기도. 우리 서연이 벌써 일어났어? 오늘도 나가? 오늘은 저랑 놀아주기로 했잖아요. 아이고. 미안해. 아빠가 대신 치킨 시켜줄게. 치킨 말고 나도 제주도 가보고 싶어. 나만 안 가봤어. 아휴. 이따가 엄마랑 놀이터 가서 놀아. 오늘 미세먼지 없어서 놀이터 가도 돼. 가족 생일에도 외식 한 번은 시켜준 적이 없는 남편이 도대체 무슨 돈으로 그런 짓을 하고 다니는지 궁금했죠. 흥신소를 통해 알아보고 싶었지만 그런 여윳돈도 없었던 저는 친구의 도움으로 미행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 괜찮겠어? 미치겠어. 팔다리가 남을 것 같아. 갑상선 항진증 더 심해진 거 아니야? 일 시작하고 좀 그렇지 뭐. 스트레스 받으니까. 어떻게. 아우, 진짜. 야, 빨리 출발해. 놓치겠다. 집에서는 저런 소형차를 타고 내가 이혼한 전 남편 때문에 이런 거 안 한 선수다. 걱정 마. 매일 새벽마다 장을 보러 가는 줄 알았던 남편이 뭐 하는 거야 지금? 차 바꿔 타는 거야? 야, 와. 사실은 필드에 나가는 게 아니면 실내 연습장으로 출근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어머. 허리와 어깨, 팔꿈치의 통증도 식당 일이 아닌 무리한 골프 연습으로 인한 근육통이었습니다. 골프. 사장님 오셨습니까? PC방도 하고 있어. 남편은 국수집 말고도 저에게 숨기고 영업하는 사업체가 몇 개나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없는 집은 아닌 거야 지금. 잘 쳤는데 조금만 더. 내연녀를 데리고 이렇게 놀러 다니는 것도 모르고 고생하는 남편을 안쓰러워하며 반찬값 하나에도 벌벌 떨고 살았다고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섰더군요. 아유. 그리고 전립선 질환을 핑계로 저를 멀리했던 남편이 내연녀와 모텔을 들락거리며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결국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만 거죠. 너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 하루 종일 식당에만 있는 줄 알았지. 너처럼 남편 말 다 믿고 사는 여자가 어딨냐? 네 남편 분명히 너 모르게 숨겨놓은 재산도 많을걸? 그럴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 이혼 신청하면서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하면 되는데 야, 전문가다. 그러면 네 남편도 다 알게 되니까 일단은 무조건 가압류부터 신청해놔. 가압류?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모르니까 무조건 신청해놔야지. 안 그러면 네 남편같이 치밀한 사람은
이혼 전에 재산 다 빼돌릴 사람이야. 그러다 남편이 알게 되면 어떡해. 넌 이 와중에 아직도 남편이 무섭냐? 가압류 완료되기 전에 남편이 절대 몰라. 배우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된 거라고. 그래도 네, 고객님. 아이고. 오늘 중으로 카드 전달 받으실 거고요. 받으시면 반드시 뒤쪽 서명란에 받을 때 뭐 입고 있어야 돼요? 네? 미치겠다. 아, 그냥 편하신 의상 입고 계시면 됩니다. 난 다 벗는 게 편한데 벗고 있어도 돼요? 고객님 편하신 대로 입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 별 사람이 다 있을 거야. 나 지금도 벗었어요. 화장 좀 할래요? 진상 고객들을 일일이 상대하며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는 동안 남편은 온갖 유흥을 즐기며 살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니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채권 과압류라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치, 그치. 비밀번호 바꿨나 보네. 뭐야? 자기야, 잘 들어갔어? 오빠, 이거 뭐야? 왜 그래? 그 미친년이 나한테 소송 걸었어. 오빠 이혼한다며. 우리 엄마 아빠까지 다 알게 되고 나 이제 어떡해. 나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 문 좀 열어봐. 성윤 엄마. 꼭 이럴 때 애 이름 불러. 아, 진짜. 혼쭐이 나야 돼 아주.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안 믿으시겠지만 저는 진짜 이혼 소송 중이라고 들었어요. 저 나름대로 배우고 상식 있는 여자예요. 휴. 유부남이나 만나고 다니는 그런 미친년 아니에요. 고소만 취하해 주시면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아니, 위자료도 충분히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빌게요. 제발. 아, 이러지 마세요. 언니, 저 좀 살려주세요. 저 부모님한테 맞아 죽어요. 정말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죠? 네, 하늘에 맹세할게요. 이렇게 부모님 가슴에 못 박고 또 그런 짓 하면 사람이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고소 취하해 주나? 아. 다급해진 남편은 재산세 납부 증명서를 떼서 내 앞에 펼쳐놓고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통사정했죠. 에휴. 당신 잘 지냈어? 애는 잘 있고? 아빠 안 찾아? 어디 갔다고 했어? 네가 아빠는 맞니?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나랑 아주 데칼코마인데. 지 새끼 학원 보낼 돈은 아까워하면서 그 여자랑 가는 모텔비는 안 아까웠어?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할 말이 없다. 세상에. 당신 건물도 있었어? 그냥 4층짜리 꼬마 건물. 야. 아니 청담동 아파트 한 채보다도 싼 거야.
남편은 건물이 있는데 나는 알바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반찬값을 벌고 있었네. 아니 너무 나쁘다. 우리 보증금 500으로 시작해서 이 정도면 진짜 성공했다, 그치? 아우 진짜 왜 저래? 정말 왜 아니, 내가 너를 작정하고 속이려고 했던 건 아니고 사실 그거 반도 다 대출이야. 대출금 갚고 진짜 우리 거 되면 그때서야 다 얘기하려고 했어. 어머 뻔뻔해 어떻게? 아직도 내가 만만하지. 그런 헛소리로 넘어가려고?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이 자리에서 각서를 쓸게. 안재성이 다시 한번 바람을 피다 걸리면 이 모든 재산 다 포기하는 걸로. 갔어? 아니다. 가압류만 풀어줘 좋으니까 각서 쓸게. 여기다 쓸게. 쓰고 인감도 찍고 공증도 같이 가서 받자. 돈에 대해서 누구보다 민감한 남편이 재산 포기 각서를 쓰겠다면서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했을 때 저는 진심이라고 그렇지, 믿었습니다. 그렇지. 아. 예. 초등학생 아이를 봐서라도 한 번의 실수로 눈 감아주고 이혼 위기를 넘기는 게 낫다고 그러니까 애 생각했어요. 아빠니까 저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지. 그럴 수 있어. 애가 어리니까. 애기 봐서 한번 봐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또 뭐죠 저 비굴한 미소가 아주. 그리고 저도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기로 결심했죠. 어. 예쁘다. 진작 좀 이러고 다녔으면 네 신은 뭐 그동안 내가 안 꾸미고 다녀서 그 인간이 바람났다고? 아니야. 보기 좋아서 그래. 지금부터라도 꾸미고 살아. 널 위해서. 당연하지. 그동안 돈 없고 시간 없어서 못한 거 다 하면서 살 거야. 어허.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 그렇지. 이제 무서울 것도 없고. 잘 생각했어.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인생이 달라진다니까. 그냥 회사라고 생각해. 회사 다니면서 사장한테 월급 받고 사장님 애들 키워주는 거야. 애들 다 크면 퇴직금 받고 결혼하는 걸로. 현실 조언이다 좀. 진짜 현실주의다 와. 근데 우리 너무 많이 산 거 아니니? 너 오늘 차도 안 가져왔다며. 야, 이런 날엔 우리도 기분 한번 내보자. 기다려봐. 택시. 왔다. 와. 너도 이제 이 정도는 타줘야지. 응? 그치 또 남이 운전해주는 거 뒷자리에 앉으면 기분 좋죠. 늘 부러워했던 상류층의 전업주부들처럼 아, 나이스. 여유 있는 시간을 누리면서 살다 보니 제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졌어요. 돈 쓰게 해주나 보다. 그렇지. 그나마. 두토만 나는 거야? 자기야. 그런데 그 여자가 다시 보란 듯 나타나더군요. 뭐야? 어디야? 오늘 자기 좋아하는 스테이크 해놓을게. 어머. 빨리 와. 알았어. 이따 봐. 사랑해. 야, 왜 저러고 살아? 왜 그럴까? 저게 미쳤나 진짜. 쟤 지금 우리 들으라고 하는 소리지? 저기 진짜. 신경 끄자. 치지도 않을 거면서. 선전포고로 온 거지. 진짜 돌아나 진짜. 그러니까 확 그냥. 상종하지 마. 원래 상간녀들은 악만 남으면 본초 도발하는 제비로 산대잖아. 아까워. 너 그때 상간소송 취소하지 말지. 그러니까. 아니구나. 지금이라도 충분히 가능해. 어? 외도행이 있었던 시점에서 10년 이내잖아. 괜찮아. 이제 그럴 일 없어. 사실 그때 우리 남편 각서까지 썼어. 뭐?
무슨 각서? 한 번만 더 딴짓하다 걸리면 재산이고 양육관이고 다 포기한다는 각서. 그래. 인감까지 내가 다 받아놨는데 뭐. 야, 정현주. 너 장난해? 왜? 그런 각서 100번을 써봐야 아무 효력이 없어, 이 바보야. 어머. 나한테 진작 좀 말하지. 무슨 말이야? 왜 효력이 없어? 공증까지 받았는데. 그러니까 공금. 그런 각서는 이혼 소송 중인 경우가 아니면 아무 효력이 없다고. 확실해? 돌겠다, 진짜. 돌겠다 진짜. 저는 그제서야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상대로 남편은 저를 안심시킨 후 모든 재산을 현금화 시켜놓고 있었습니다. 봐봐. 쓰레기다, 와. 말도 안 되는 재산 포기 각서로 안심을 시킨 후 상간녀와 계속 불륜을 하고 있었던 남편이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늦었지 뭐. 같이 살아? 자신 있게 열어버리고. 안재성 어딨어? 이 인간 어딨냐고! 방금 전까지 스테이크. 있었나 봐. 너 내 무릎 앞에서 무릎 꿇고 빌던 년이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네 부모 걸고 맹세한다며! 그러니까. 아니 왜 너 같은 본처들은 하나같이 너처럼 멍청하니? 지 남편 잡을 생각은 안 하고 왜 같은 여자한테만 지랄하는데?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상간소송 할 수 있거든? 맞아. 네 가족한테 얼굴 못 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주 우리나라에서 매장시켜줄까? 응? 어머! 얼마든지. 그래봤자 3천만 원이고 그 돈 지금이라도 줄 수 있어. 참 못됐다. 돈이 있어. 3천만 원이 현금이 집에 있어. 가져가. 왜? 모자라? 더 필요해? 야, 정말 최악이다, 최악. 405동 시세요. 이 집 월세인데? 네? 아니 저희 집 자간데요. 아니 얼마 전에 매매가 성사돼서 월세로 돌리셨어요. 주인분이 직접. 주인이면 남편? 남편분이 하셨나 본데 혹시 이혼 준비하시나? 아니 그럴 때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혼 기미가 보이면 바로 가압 유신하시는 게 뭐 제일 좋죠. 마지막 보루라고 믿었던 집까지 월세로 돌려놓은 남편의 치밀함에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죠. 참 나쁜 사람이다. 진짜. 올 게 많네. 뭐하냐? 이혼하자고? 내가 너 같은 걸 인간이라고 믿고 참아보려고 한 게 잘못이었어. 포커페이스로 사는 것도 지쳤고 그냥 깨끗하게 이혼하자. 야, 너 유책 배우자야. 네가 무슨 이혼을 요구해? 뭐? 내가 유책이라고? 뭘 또 만들어놨고. 내가 너랑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냐? 에? 설마 고양이?
너 내가 동물터 알러지 있는 거 뻔히 알면서 저 고양이 새끼 키우는 것도 배우자 학대야. 10년 넘게 아무 말 안 해놓고 지금 와서 10년 동안 참은 거지. 그래 이거 결혼하기 전부터 우울증약 먹었던 거 왜 말 안 했어? 대박. 그런 정신질환 숨기고 결혼한 건 배우자 김항현이라고. 열불이 난다. 정신질환이 아니라 갑상선 한지증이 심해져서 먹는 거라고. 그러니까. 일 시작하고 스트레스 너무 심해져서 먹는 건데 그걸 어떻게? 시도 때도 없이 분노 조절 안 돼서 사회생활에 지장 주잖아. 응? 결국 고객 응대 못해서 잘렸잖아. 어머 어떡해 어떡해. 아주 그냥. 그런 사람이 애는 어떻게 키우겠어? 치밀하다. 와. 나 지금도 벗었어요. 화장 좀 할래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유책 배우자로 몰기 위해 진짜? 시간을 벌고 있었다는 것을요. 아무튼 이혼해도 이자를 한 푼도 못 주니까 하고 싶으면 해. 엄마구나. 결국 이거였어? 그러니까 결국 이거였냐? 억울하면 참고 살든가. 나한테 쓰는 돈이 그렇게 아까웠니? 12년 동안 네 옆에서 꾸준히 다 해주고 네 새끼 키워준 마누라한테 들어가는 돈이 그렇게 아까웠어? 그래서 그년이랑 가게금 문구 다 팔아서 현금이나 챙겨뒀어? 야! 막말로 내가 내 짓은 불린 거지. 네가 그동안 한 게 뭐 있는데? 왜? 어머. 야, 내가 손톱 빠지게 식당 키워가면서 번 돈으로 네가 잘 먹고 잘 자고 따뜻한 집에서 늘어지게 잘 살아놓고 그런 줄 모르고 어디서 이혼을 하지? 남편은 여전히 상간녀와 두 집 살림을 하면서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다. 현금화 시킨 재산도 모두 빼돌리고 오히려 저를 유책으로 몰고 있죠. 악마다. 이렇게 쫓겨나게 된 기가 막힌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여행 작가가 꿈이었던 여대생과 여행이 취미였던 미술학도가 여행지에서 만나 23세 결혼. 우와. 온갖 풍파를 헤치며 앞만 보고 달려온 27년의 결혼 생활 끝에 50이 된 지금은 각방이 더 편한 중년의 부부가 됐습니다. 땀인가? 갱년기로 땀 흘렸나? 저렇게 침묵 속에 밥을 먹는 근데 게 사실 많은 부부들의 일상이에요. 근데 저게 제일 슬픈 것 같아요. 슬픈 거죠. 오늘 민준이 기숙사 갈 건데 같이 갈래? 이래야지. 인상을 쓰고 식사를 하죠. 그래. 이젠 어딜 간데도 그러거나 말거나 통 관심 없고 대화보다 침묵이 더 길어진 지 오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일상이 어느 땐 편하다가도 어느 땐 허무했죠. 어디가 아픈가? 그러니까 어디가 아픈가 봐요.
리모컨이 안에 들어가 어머. 있고. 당신 진짜 요즘 왜 그래? 뭐? 리모컨이 덥대? 아니 그게 화낼 일이야? 지난번엔 가스불 켜놓고 외출하지 않나? 속치마만 입고 밖을 나가질 않나? 설마 벌써 치매야? 그런데 폐경입니다. 왜? 폐경이요? 아마 갱년기 증상도 꽤 심하셨을 것 같은데 몸에 열감이나 근육통, 기억력 감퇴가 오기도 하고요. 폐경이었다니. 이제 당신은 여자로서 끝났다는 날벼락 같은 사형 선고. 벼랑 끝에 혼자 매달려 있는 것 같더군요. 아 근데 저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또 언제 긁힌 거야? 아이고. 그런데 끝을 향해 달려가는 건 저뿐만이 아니었죠. 오늘 긁힌 게 아닌가 보네. 아저씨, 내가 그렇게 좋아요? 어머. 지금부터 작은 돌멩이 하나에 27년의 결혼 생활에 산산조각 나버린 우리 부부의 결혼 이야기를 고백하려 합니다. 그래, 27년 동안 온갖 일을 다 겪었는데 그깟 바람이 되시냐.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모님 오셨어요? 그 상대가 고작 23살짜리 여자애라면 애기네. 얘기가 다르죠. 23이면 와, 2배는 더 많네. 왜요? 제 얼굴에 뭐 묻었어요? 그때 그 경고를 무시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맛있게 드세요. 고마워요. 제가 알바생이야? 왜? 너 긴장해야겠다. 애기한테 무슨? 우리 눈에나 애기지. 저런 애가 눈앞에서 생글생글 웃어봐. 돌 붙여도 움찔하지. 내 남편은 아내거든. 그리고 제가 뭐가 세워서 아저씨한테 넘어가겠니? 아유, 뭘 모르는 소리 하네. 요즘 어린 여자애들 중에 돈 많은 아저씨랑 데이트해주면서 돈 펑펑 쓰고 싶어하는 애들 많어야. 오늘 오는 길에 강아지를 봤거든요. 근데 그 강아지가 이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완전 귀엽죠? 사장님은? 잠깐 친구분 오셔서 식사한다고 나가셨어요. 왜? 뭐가 있어? 포인트가? 설마 귀걸이? 자기 거랑 똑같나? 자기 선물인 줄 알았어. 네, 그랬나 보다. 서프라이즈 하는 줄 알고 넣어놨는데. 아이고. 뭐야? 내 선물이야? 그냥 둬. 현주 거야. 면세점에서 하나 사다 달라길래. 와이프는 귀에 뭘 걸고 다니는지 관심도 없으면서 신우의 사랑은 끔찍하셔. 신우이. 귀걸이가 예쁘네. 네? 학생이야기엔 너무 비싼 거 아니니? 선물 받았어요. 아빠한테요. 아빠가 다은이를 많이 사랑하시나 보네. 난 그런 비싼 선물 못 받아봤는데. 아빠는 제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예쁘대요. 어머 깍듯하게 인사하는 거 봐.
27년 동안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그 대가가 폐경 그리고 남편의 바람이라니. 정말이지. 어머, 얼마나 속상했어. 다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뭘 보고 그렇게 웃어? 말해도 몰라. 알지는 말을 해야 알지. 갑통알이 뭔지 알아? 뭐? 그게 뭔데? 갑자기 통장을 보니 알바해야겠다. 봐봐, 모르면서. 그런 거 어디서 들었어? 다은이한테? 참 남편도 생각 없다. 밤 11시에 알바생이랑 할 얘기가 뭔데? 주말에 알바 빼달라고 연락 온 거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오밤중에 유부남한테 연락을 해? 그 기집애 정신이 없네. 참 아직 어리니까 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 말을 그렇게까지. 23이면 어른이죠. 다 알죠. 그럼요. 하루하루 시들어가는 저와 달리 남편은 점점 얼굴이 피었습니다. 하루 시작이 행복한가 보다. 향수 뿌렸어? 하나 생겨서 뿌려봤어. 왜? 애냐? 대학생이야? 무슨 후드티야? 어울리지 않아? 안 어울리거든? 추천할게. 당신도 칙칙한 색깔 옷 좀 그만 좀 입어라. 누가 보면 할머니랑 사는 줄 알겠네. 어머, 어떻게 저런 멘트를 해? 와, 세다. 우리 나이엔 관리를 해야 한다고요, 아줌마. 아저씨가 더 추하면서. 이게 다 그 어린 여자애 때문이겠지 싶어. 속이 뒤집어지다가도 아, 너무 속상하지. 내가 이젠 여자로서 완전히 매력이 없어졌나 서글퍼지더군요. 하는 거야? 네, 하는 거요. 오케이.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정말 주책 맞다. 두 개로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하나라고요. 이렇게 생각. 어머. 지금 부인은 한껏 예쁘게 하고 오신 것 같은데.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언제 마지막으로 봤는지 기억도 나지 않던 남편의 환한 웃음. 진짜. 앞이 얇네. 그 여자의 옆에서 어린애처럼 신나게 웃고 있는 남편을 보는데 나 진짜 잘할 수 있어, 이번에는. 다시 한 번. 진짜 마지막이에요. 이번에도 틀리면 호텔 라운지에서 샴페인 쏘기 콜? 오케이, 컷. 자, 다시. 질투와 부하가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지만 꾹 눌렀죠. 둘이 후드티도 맞춰 입고 저러고 있으니. 하나, 둘. 하나, 둘. 발견. 왔어? 안녕하세요. 당신하고 저녁 같이 하려고. 아, 미리 전화하지. 나 약속했는데. 어머. 무슨 약속? 성주하고 술 약속. 그럼 같이 볼까? 성주 씨랑도 본 지 오래됐는데. 얘기하는 자리라서 다음에 같이 보자고 하지 뭐. 자존심 상해. 오래간만에 당신이랑 같이 있으려고 했는데 아쉽게 됐네. 무슨 일이 있어? 왜? 안 하던 외식을 하자니까 머리랑 화장도 하고. 집에 있기 답답해서 기분 전환 좀 하려고. 예쁘다고 해. 거울 좀 봐. 화장 다 떴어. 가은아 씨야 뭐야.
가오나 씨? 가오나 씨래. 저 여자 앞에서. 있어. 만화에 나오는 얼굴 허연 괴물. 찌질하다. 웃어? 너무 속상하겠다 진짜. 꼭 화장실에서 마주치더라. 아, 뾰루진 않네. 티셔츠 한 장 걸치고 화장기 하나 없이 립밤 하나 툭 발랐는데도 반짝거리는 얼굴을 보는데 가슴이 싸늘했습니다. 저기 사모님. 혹시 생리대 있을까요? 다 떨어져서. 이제 난 여자로 끝났다는 상실감도 힘든데 절 더욱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모님? 지금 타고 있는 차 오래됐지. 여기저기 고장나가지고. 안 그래도 팔고 새 차로 뽑을 참이었는데. 우리 새 차 뽑으면 여행 갈까? 아, 진짜요? 진짜? 우와. 그래. 너 오픈카 타는 거 소원이라며. 아유. 말 나온 김에 매장 한번 가봐야겠다. 나도 시승식 데리고 가요. 그래. 뭐가 그렇나? 아, 깜짝이야. 놀랐잖아. 소리도 없이 와. 차 바꾸려고? 지금 타는 차 질리기도 하고 딜러가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다길래. 미쳤어? 당신 나이에 스포츠카야. 어차피 민준이 학교에 있고 우리 둘뿐인데 4인승까지 필요 없잖아. 그리고 내 돈 주고 사는데 당신이 왜 난리야? 내 돈 주고 사는데. 와, 이제 내 돈이라고 하면. 그 차 사기만 해봐. 나 가만 안 있어. 알았어? 지나가는 바람이겠지. 어린애랑 잠깐 놀다 말겠지 싶다가도. 그러니까 저런 생각을 하네. 당장 가서 다 뒤집어 엎어버릴까? 하루에도 12번씩 기분이 널뛰었습니다. 딸버린 여자애랑 싸운다는 것도 우습고 자존심 상해 죽겠는데 대체 어디까지 참아주고 봐줘야 하나 막막하던 순간. 뭐야? 뭐야 또? 이건 뭐야? 알고 보니 남편이 제 눈을 피해 카드 대출을 받아서 2천만 원이나 그 여자애한테 입금을 했더군요. 2천을? 통 크네. 와. 미쳤어 정말.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짜잔. 야, 근데 진짜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막 꺼내 먹어도 돼? 된다니까. 아저씨가 니네 실컷 놀고 먹으라 그랬어. 야, 우리 빨리 먹고 나가자. 아저씨가 너네랑 호캉스 하라고 주셨어. 헐키. 좋은 아저씨다. 야, 유부남이 이러기 쉽지 않은데. 니네 아저씨 너한테 찐사랑 오진다. 야, 아저씨가 어디서 나 같은 어린애를 만나겠냐? 그건 인정. 야, 그럼 너나 아저씨를 뭔 재미로 만나냐? 대화도 안 될 텐데. 나는 대통 반반하자는 애들보다는 아저씨가 나아. 돈도 없지, 찌질하지, 여염 오지지. 우리 아저씨 봐, 내 말에 끔뻑 죽잖아. 오셨다. 다 듣겠구나. 내가 오픈카 타고 싶다니까 바로 차 산대잖아. 대박 사건. 니네 아저씨 진짜 이혼 각제는 거 아니냐? 너 아저씨가 결혼하자고 하면 하실? 미쳤냐? 내가 아저씨랑 결혼을 왜 하냐? 그냥 재미로 만나는 거지. 와, 진짜 너무 영악하다.
넌 무슨 생각으로 유부남한테 2천만 원이나 받을 생각을 했니? 제가 달라고 한 거 아닌데요. 이사한다니까 사장님이 먼저 주셨다고요. 전 그냥 도움받은 거고요. 도와준다 그러면 그런 큰 돈을 덥석 받니? 아무 조건 없이? 무슨 조건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너! 그거! 뭐? 스폰이요? 참, 나 어이가 없어서. 너 이러는 거 부모님은 아시니? 어린 게 벌써부터 못된 것만 배워서 자식 있는 남자를 만나? 남편 간수 잘하셨어야죠, 그럼. 오죽하면 그쪽 남편이 저한테 이러겠어요. 네가 할 말은 아니지. 그쪽 부부 문제는 그쪽 남편한테 가서 얘기하시고 저한테 와서 이러지 마요. 전 먼저 돈 달라 한 적 없으니까. 야, 할 말이 없다. 아, 참 명확하다. 그래, 넌 너 식대로, 난 나 식대로 하자. 그동안 내 남편한테 받은 거 다 내놔. 내가 왜요? 법적으로도 그냥 증여한 건 돌려주지 않아도 돼요. 그래, 법대로 한번 해보자. 그때도 이렇게 내 앞에서 까불 수 있는지. 나한테 얘기를 할 것이지. 걔는 왜 찾아가? 와, 또 그 와중에.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오죽했으면.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지나가는 바람이겠지. 이를 악물고 또 참고.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카드 대출을 받아서 2천만 원이나 갖다 줘? 잠깐 빌려준 거야. 돈 필요하다길래. 당신 나한테 귀걸이 한 번 선물해 준 적 없는데 그 여자한텐 비싼 귀걸이도 턱턱 사다 줬더라. 그 어린 기집애가 뭐가 그렇게 좋은 건데? 너무 싫다. 설마 그 여자애가 자숙이라도 하디? 어떻게? 당신 그거 안 되잖아. 응? 그래, 잤다. 왜? 뭐? 와이프하고만 안 되나 보네. 당신 언제 날 남자로 봐준 적 있어? 존중해준 적 있냐고. 내가 오죽하면 이딴 약까지 먹으면서 너한테 구걸을 하겠어, 구걸을. 어? 안 받아줬나 보다. 갱년기시네요. 제가요? 무슨 소리예요? 남자가 무슨 갱년기를. 남성분들도 여성과 똑같이 갱년기가 오거든요. 다만 특별한 신호가 없어서 본인이 인식하기 어려운 거죠. 대표적인 증상이 발기부전인데 부부관계는 어떤 편이세요? 잘 되지도 않으면서 왜 자꾸 덤벼드냐고. 아프다는데 짐승이야? 머릿속에 그거밖에 안 들었어? 나도 남자야. 그런 식으로 말하면 상처받는다고. 누군 좋아서 매번 이러는 줄 아나. 알고 각자의 사정이 있었네. 인생이야. 혼자 얼마나 속상했을까. 당신 날 남자로, 남편으로 대접 한번 제대로 해준 적 있어? 차리는 김에 내 것도 좀 차려주지. 당신이 차려 먹어. 기운 없어. 좀 쩝쩝대는 소리 좀 안 낼 수 없어? 내가 언제? 봐. 지금 쩝쩝대잖아. 지금 쩝쩝쩝. 그냥 싫은 거야, 같은 공간에 그치. 있는 게. 알았어. 진짜. 살맛대지 마라. 쩝쩝대지 마라. 매일 긁는 소리에 당신한테 난 못하는 침착이었잖아.
사장님, 점심 거르셨다면서요. 같이 먹어요. 고마워. 아우 정말 참. 뭐야? 대박. 이게 뭐야? 이거 어플 사진인데 예전에 유행하던 거예요. 그래. 재밌네. 이쁘겠네. 근데요, 사장님. 웃으니까 귀여우신데. 아, 저렇게 또 결정타를. 뭐라는 거야? 웃으니까 귀여우시고 얼마나 좋아요. 와. 와 깡다구 세다. 뭐 하는 거야? 드시고 하세요, 드시고. 자, 빨리. 저거 자, 빨리 포도도 드세요. 빨리요, 포도도 드세요. 저 여자애도 뭐 보통 아니다, 저도. 맛있죠? 원래 밥을 먹어야 돼요, 사람이. 나 걔 때문에 진짜 오랜만에 웃어봤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웃어본 거. 반짝거리면서 내 얘기 들어주고 날 궁금해하고 하루 종일 수다 떠는데 그게 얼마만인가 싶더라. 아저씨! 많이 늦었죠? 미안. 아니야, 얼마 안 기다렸어. 옷 스타일 바뀌었네? 어머, 커플룩이야 또. 근데 이게 내 나이에 좀 과한가 싶기도 하고. 와이프는 대등이냐고 뭐라고 하던데. 너무 예쁜데? 사모님이 좀 올드하셔서 그래요. 내가 보기엔 너무 잘 어울리고 귀여운데? 아, 빨리 가자. 아저씨 5년 만에 여행이라며. 빨리 가자. 자. 근데요, 아저씨. 27년 동안 같이 살면 어때요? 막 떨리고 설레고 그러나? 뭐 어떻게는 그냥 사는 거지. 근데요, 진짜 안 해요? 왜? 몰라. 진짜 이상하다. 어머, 뭘 하는 거야? 어떻게 안 하고 살지? 너도 결혼해봐. 마지막으로 심장 뛴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난다. 근데 지금 아저씨 심장 완전 뛰는데? 와, 진짜 여우다. 진짜, 차에서 저렇게 밀착돼가지고. 와, 먼저 했어. 그러니까 요즘은 참. 아저씨, 내가 그렇게 좋아요? 당신 앞에서 별별 짓을 다 해도 안 되던 게 걔 앞에선 잘만 되더라. 뭐든 해줘도 안 아까웠어. 남자 노중으로, 인간 노중으로 사는 게 뭔지 그걸 느끼게 해줬으니까. 그래서 내 탓이라는 거야? 당신 바람난 게? 당신이 날 거부했잖아. 남자 취급해준 적 없잖아. 완전히 깔아뭉갰잖아. 나 패경이야. 패경이라고. 당신한테 한평생 바쳐서 여자로서 인생 한번 펼쳐보지도 못하고 끝장나 버렸다고. 와이프가 패경인지 뭔지도 모르는 남편 옆에서 어린 여자애랑 바람 피고 있는 걸 보고 있는 나보다 더 억울해? 나보다 더 비참해! 나도 예뻤어. 나는 그렇게 젊었었어. 당신은 밖에 나가서 일이라도 하지. 난 대체 뭔데? 한평생 집에서 당신 티티닥거리만 하다가 이렇게 늙어버렸잖아. 마음 아프다. 당신은 배경, 나는 갱년기. 그럼 내 맘 더 잘 알겠네.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지금? 나 내 인생 찾고 싶어.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그 기집애 때문에? 걔 당신 지갑으로 아는 애야. 상관없어. 나만 즐거우면 돼. 나만 행복하면 돼. 그럼 나는 내 행복은? 당신 행복을 왜 나한테 물어? 진짜 냉정하다. 또 갑자기. 뭐? 명수가 우리 인정하자. 우리 불행해. 대화도 하지 않고 잠자리도 하지 않고 무얼 좋아하는지 무얼 원하는지 관심조차 없잖아. 이게 사는 거니? 여보, 나 너무 억울해. 단 한 번만이라도 나로 살아보고 싶어. 반짝거려 보고 싶어. 반짝이는 건 잠깐이야. 금방 시드는 거라고. 민준이 아빠는 남아있을게. 당신이 빈 껍데기라도 원하면 당신 남편으로 남아있을게. 근데 나 막지 마. 내 인생 다시 되찾을 거야. 이 기가 막힌 적반하장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고. 23 어린 여자애와 바람을 피우고선 우리 결혼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자기 인생을 찾겠다는 남편. 껍데기라도 좋으면 남아있겠다는데 27년 동안 공들여왔던 저의 모든 것이 무너진 기분입니다. 전 대체 이 남자한테 뭐였던 걸까요? 어떻게 하면 이 남자의 방황을 멈출 수 있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결혼 4년 차 34살의 동갑내기 부부인 우리의 하루는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시작됩니다. 여보! 여보! 일어나! 3시야, 3시! 3시인데? 늦었어. 아, 일하시네. 일하시느라고. 육상 유망주였던 남편과 스포츠 재활 전문가가 꿈이었던 전. 대학 CC로 만나 결혼이 뭔지도 모른 채 무작정 뛰어들었고 신혼은 건너뛴 채 출산과 육아, 생활비 전쟁으로 하루하루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고 있었죠. 아니 근데 왜 택배 기사님도 진짜 그렇게 계단으로 다니는 거 저 무거운 거 들고.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 진짜. 아, 추운데 나오지 말라니까. 하윤이가 아빠 마중 나가자고 부르잖아. 사랑해. 야. 와, 저 아파트 한 5억쯤 하려나? 한 10억도 넘을걸? 10억? 난 당장 전세 자금 낼 2천만 원만 있었으면 좋겠다. 아이고. 뭐야? 응? 또 집주인이야? 지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을 거야. 내가 지금 10억은 없지만 우리 와이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치킨 사줄게. 맥주도. 고단했지만 남편과 함께하는 이 소박한 행복이 좋았습니다. 왜? 그가 우리 부부 앞에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누구야? 태준아. 친구? 퇴근하는 길이야? 지금부터 평범했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위험하고 달콤한 유혹. 아이, 그 함정에 빠져버린 남편과 저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어둡다, 어두워. 육상선수 시절 친하게 지냈다던 남편의 옛 동료. 야, 진짜 오래간만이다. 어떻게 우리 동네에서 다 만나냐? 그러니까. 넌 요즘 뭐해? 생활체육 교사인가 한다고 들었는데. 원래는 그랬는데 뭐 요즘에 학교다 복지관이다 다들 휴가 나잖아. 그래서 뭐 일단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 야, 네 경력이 아깝다. 뭐 다 한때 얘긴데. 그러지 말고 두 사람 일 안 해볼래? 일? 그 한마디가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를 지옥으로 몰아넣게 한 아이고. 사건의 시작이요. 1대1 홈피트니스인데 상위 3% 안에 드는 사람들 상대로 하는 거야. 두 사람이 딱인 것 같은데. 둘씩이나요? 왜요? 원래 사모님 담당이 있었는데 그만뒀고 뭐 새로 구하는 김에 남편 허리 디스크 수술해서 재활 운동 봐줄 사람까지 찾나 봐요. 돈은 많이 주냐? 이거 많이 줘. 40? 400. 400만 원이요? 기본이 그 정도고 하는 거에 따라서 보너스에 인센티브까지 줄걸? 이거 좋은 제안인데? 너무 좋지. 둘 다 일할 수 있고. 이게 왜 지옥이지? 어떻게? 생각 있어? 당연히 하지 않을까. 출근을 하는구나, 그래서. 면접 보러 가나 보지. 자, 상위 3% 사모님 봅시다. 고급 정원이 딸린. 긴장하지 마. 안녕하세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사모님. 저 사모님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아, 예. 야. 여기서 잠깐 기다리고 계세요. 네. 와, 이름이 미녀라더니 이름대로 생겼네. 도대체 몇 살 차야? 태준 씨한테 못 들었어. 세컨드였대잖아. 진짜? 미녀다, 미녀. 일찍 오셨네요. 드디어 말로만 듣던 사모님을 만나는 순간 야, 목에 두른 것도 누가 봐도 사모님이네. 금은보화, 네. 금은보화. 너무 놀랐습니다. 젊은데. 나이가 느껴지지 않는 아름다운 외모. 마치 둔갑한 마녀 같았죠. 안녕하세요, 사모님. 한서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위대한입니다. 저랑 남편이랑 면접은 따로 볼 거예요. 난 거실에서. 왜 따라와요? 네? 방금 거실에서 면접 보신다고. 그쪽이 아니고 그쪽이 내 담당일 텐데? 네? 남자는 여자의 기운이 필요하고 여자는 남자의 기운이 필요하다. 뭐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연의 이치를 믿으니까 우리 부부는 이력서랑 학력 증명서 가져왔죠? 아, 예. 다리과 어떻게? 아, 저 사모님 에헤이. 또. 아니, 그냥 무릎인데 왜 눈이 저렇게 커져? 근데 저 껄끄럽다, 좀 사이가 진짜. 87년생이라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 어머, 금메달리스트였네. 결혼했어요? 네, 했습니다.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야? 그냥 회사원입니다. 근데 두 사람 결혼했다고 얘기할 거야? 왜요? 기혼이면 안 돼요? 아니 그건 아닌데요.
뭐 아무래도 부부거나 커플이면 자기들끼리 말 오갈까봐 신경 쓰는 것 같더라고. 철저하게 분리됐으면 한대. 뭐 이건 형식적인 절차고 보수는 원하는 대로 맞춰줄게요. 원하는 대로? 대신 철저하게 내 위주로 생활해줘요. 사모님 위주로의 생활이라면 어떤... 내 건강을 위해서 늘 생각하고 행동하고 스케줄 짜라는 거지. 내 스케줄이 곧 대한 씨 스케줄이다 생각하면 돼.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다른 조항은 거기서 거기고 거기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이 집 일은 입 밖에 내지 않는다라. 고영인한테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것만 잘 지켜주면 돼. 나나 우리 와이프는 살인은 용서해도 거짓말은 용서 못하는 체질이거든. 아, 네. 저때 이상한 걸 눈치채고 사인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럼 내일부터 잘 부탁합니다. 한서희 씨. 근데 무슨 일일까, 너무 이상하다. 과연? 잘 부탁해요. 그렇게 우리 부부는 황금 동아줄을 잡았고 드디어 볕들 날이 오는구나 싶었습니다. 첫날이야 이제. 다섯, 키, 호흡 내쉬고. 부자들의 세상에 뛰어들게 된 남편과 전 이 동아줄을 오래오래 잡고 싶어 했죠. 끝나고 드세요. 아, 고맙습니다. 허리에 긴장 푸시고요. 야. 하지만 신음소리 너무 이상해. 남편한테도 밤마다 올라타서 이렇게 해주는 거야? 어머, 뭐야. 저런 멘트 성희롱 아니야? 이런 얘기하면은 요즘 젊은 사람들 싫어한다며. 고소니 뭐니 하면서 말이야. 에이구. 싫어하는 게 아니라 고소지. 다 안 해. 모든 일엔 대가가 있는 법이었습니다. 뭐해? 계속하지 않고. 아니, 다른 마사지라도 해주든가. 어떡해. 수고했어. 감사합니다. 다음엔 밖에서 한잔 하자고. 아, 제가 술을 잘 못 마셔서요. 그럼 더 좋고. 아, 저 아저씨가. 아, 눈에서 뱀이 나와. 와, 이거 어떡하냐. 와. 저러고 집에서 애기 보면 눈물 날 것 같아. 그치. 생각할수록 불쾌하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떡하냐. 그 남자의 눈빛, 음성, 말투. 앞으로 어떻게 견뎌내지? 막막하고 답답했죠. 됐어야 되는데. 이제 첫날인데. 나 그만둘래. 맞아. 그게 맞지.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어? 아까 낮에 있잖아. 물러내나 봐, 어떡해. 집주인이야. 이 와중에 또 전세금. 네, 여보세요? 네, 알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한을 주시면 안 될까요? 어떻게든 꼭 구해볼게요. 또 다시 생각하게 되나 보다. 진짜 너무 슬프다. 현실이야. 뭐래? 못 주겠으면 나가라는데. 어딜 나가, 애들이. 자기야? 기고증이 자기야. 무슨 문제 있어? 아닙니다. 아닌 게 아닌데. 평소 마사지하는 손이랑
전혀 달라. 죄송합니다. 저기 사모님, 돈 얘기를 하나? 저 이번 달 말쯤 1, 2주 정도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사를 가게 됐거든요. 이사? 분명 얘기했을 텐데 내 스케줄대로 움직여 달라고. 저도 갑자기 생긴 일이라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했어요. 얼마? 네? 얼마 올려달라고 했냐고. 2천만 원 아니에요. 어머, 말도 안 돼. 갑자기? 어머, 대박. 끝난 거야? 사모님. 사모님, 전세금 없다며 빌려주는 거야. 저 이러려고 그런 말씀 드린 거 아닙니다. 돈에 신경 쓸 시간에 나한테 집중해. 감사합니다. 진짜 배꼽 인사 하지, 정말 하지. 감사합니다. 진짜 배꼽 인사 나온다. 빌려주셨다고? 그래, 우리 이제 이사 안 가도 돼. 아니, 받아도 되는 거야? 아, 어떻게든 갚아야지.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 내가 주인 집에 전화하고 올게. 천만다행인 일이긴 했지만 그 큰 돈을 이렇게 덥석 받아도 되는 건지, 그리고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계속 일을 해야 했죠. 그렇게 사표를 던지고 싶은 충동을 꾹 누르며 가족을 위해 버티고 또 버티던 어느 날, 저거 뭐야, 그 사람이야? 나 데려다 줬나? 뭐야? 사표 봤어. 남편, 뭐야? 어떡해. 어머, 양복. 어머. 이건 뭐야? 더블자. 아니, 더블이야. 여보, 설마. 이게 뭐야? 사모님이 딱 가지라던데. 대박. 어? 그걸 덥석 받으면 어떡합니까? 남편 이미 맛을 봤어, 지금. 돈의 맛을. 야, 에이고. 뭐야. 수고했어. 아, 차 가져가. 네? 내 스케줄에 맞춰서 주말이고 평일이고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업무용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타. 아, 그래도 이건 좀. 부담 느끼지 말고 타. 자기한테 주는 게 아니고 준 건 아니고. 나한테 투자하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사모님. 아, 그리고 빌려주신 돈도 꼭 갚을게요. 용돈을 갚는 사람이 어딨니? 왜? 네? 어우, 용돈이 무서워. 어때? 난 너무 무서워. 어우. 신난다, 신나. 에이. 아니, 그게 진짜야? 완전 대박이지. 한번 타볼래? 어? 아, 저맛 보면은 참 돌아오기 힘든데, 저게. 어때? 죽이지? 진짜 돈이 좋긴 좋다. 아이고.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는 거라더니 살 수 있는 거였어. 그들의 세상에 겨우 발 하나 담갔을 뿐인데 행복에 도취되어 어쩔 줄 몰라 하는 남편. 그러니까. 어쩐지 자꾸만 아슬아슬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그러던 어느 날, 남편? 아우. 잘 받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여자애가 좀 뻣뻣한가 봐. 이래가지고 언제 바람 나냐고. 남편이랑 이참에 확 여자 트레이너랑 제대로 놀아놔야지. 내가 데리고 있는 애랑 편하게 놀 텐데. 아, 검은 속내가 있었구만. 어우, 그것도 너무 무서워. 아무튼 남자 트레이너 마음에 들어? 결혼했대? 했대. 아 근데 기왕이면 싱글이 낫지 않아? 어차피 이번 장인 유부남이야. 유부남이 얼마나 쉽고 간편한데? 싱글들은 너무 물불 안 가리고 붙어서 정말 짜증나. 유부남은 적당한 거리두기가 가능하거든. 처음부터 우리 부부를 고용했던 게 모두 그녀와
남편 친구의 섬뜩한 계략이었다니. 그동안의 과한 인심들이 역시나 공짜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더 충격이었던 건 더 충격 있어? 남편이 좋아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뭐야. 남편은? 좋다. 좋은데? 요즘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시나 보다. 어깨가 많이 뭉치셨네요. 분당의 아파트 값이 떨어졌어. 분당 아파트요? 작년에 올랐을 때 팔았어야 됐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예쁜 얼굴 상이야. 이상하게 자기 앞에선 별 얘기를 다 하게 되네. 자기가 나한테 잘하니까. 어머. 어깨 말랑말랑해질 때까지 제가 열심히 풀어드릴게요. 저 사모. 어깨만 말고 마음도 말랑말랑하게 풀어주면 더 좋을 텐데. 마음이 거기 있는 게 아닌데. 어떡해. 아이고. 아니, 마음이라면 얼마든지 풀어드릴 수 있죠. 정말? 아유 세상에. 올려다보기. 치명적이다. 어떡해. 그럼요. 깍지끼지 마! 깍지끼지 마! 어머! 제발! 깍지 꼈어! 남편 역시 그녀의 장단에 같이 놀아주고 있었단 겁니다. 남편 눈빛 좀 달라졌다. 변했어. 에이. 그게 뭐? 이거 봐. 당신은 그 여자 속세 말고도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렇지도 않은 건 아니지. 근데 생각해봐.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우리 2천만 원도 받았지. 업무용 차도 받았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는 서비스로 해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 여보. 우리만 정신 똑바로 차리면 되는 거잖아. 안 그래? 뭐? 하윤이도 점점 커가고 유치원도 보내야 되고 학자금 대출도 남았잖아. 우리 아직 갚아야 될 이자만 산더미야. 저건 희생이 아닌데. 참 난처하다. 그냥 우리만 눈 한번 딱 감고 우리만 바람 안 나면 되는 거잖아. 아이고. 안 그래? 그들의 돈맛을 본 남편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제게 할 수 있는 건지. 남편만 놔두고 그만두기엔 너무 불안하고. 저 아저씨가. 대체 어떻게 해야 남편을 정신 차리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던 어느 날. 눈에서 진짜 뱀 나와. 왜 이러세요? 어떡해. 어떡해 진짜. 너무 싫겠다. 넌 뭐 가지고 싶은 것도 없어? 네? 아니 남자 트레이너는 내 와이프한테 이것저것 잘만 받고 다니더니 어째 넌 아무 소리가 없냐? 화장만 제대로 하면 참 이쁘겠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진짜? 하지 마세요. 에휴. 너도 좋아서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니야? 뭐라고요? 튕기기는. 왜? 너도 차 한 대 뽑아줄까? 저 그냥 이빨을 다 뽑아버릴까 보다. 뭐야. 왜 안 뛰어오고. 뛰어나와야지. 우리 하던 일이 벌어졌네. 여보. 왜 그래? 나 그만둘래. 우리 그냥 그만두자.
나가자 여보. 알게 됐어. 여보, 이런. 여보? 여보. 와. 어떡해. 이렇게 해서 정리됐으면 좋겠다. 젊은 애들이 열심히 사는 것 같아서 좋게 봐주려고 했더니 니네 부부 사기 다니니? 아니요. 정말 아니에요, 사모님. 정말 먹고 살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죄송합니다. 그쪽은 왜 할 말이 없어? 저희가 부부 사기 다니면 사모님 사장님은 성추행범이겠네요? 그래. 뭐? 여보. 제 남편하고 저 사장님 사모님이 번갈아 가면서 만져대고 희롱하셨잖아요. 여보. 그래? 무서워. 그럼 성추행범으로 고소를 하든가 우리도 알아서 준비할 테니까. 그리고 내일 당장 2천만 원 상환해. 알았니? 무릎 꿇어 어떡해. 죄송합니다, 사모님. 한 번만 봐주세요. 여보. 저희가 당장 2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와이프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당신 진짜 왜 이래? 일어나 당장. 일어나 제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났구나, 진짜. 그럼 어떡해? 당장 2천만 원을 우리가 어떻게 갚냐고? 그럼 2천만 원에 놀이개처럼 놀아놔도 좋다고? 당신은 자존심도 없어? 놀이개든 뭐든 돈이 굴러 들어오잖아. 여보. 택배에 알바에 그깟 푼돈 모아서 어느 세월에 대출 갚는데. 그깟 푼돈. 하윤이는? 당신은 하윤이 생각은 안 해? 지금 하윤이 생각해서 이러는 거잖아. 아무리 돈이 좋아도 적어도 애한테 부끄러운 부모는 되지 말아야지. 제발 정신 좀 차려. 도대체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그러는 건데? 내가 그 여자는 자기를 했어, 뭘 했어? 그냥 비위 좀 맞춰주고 놀아준 것 뿐이야. 선만 안 넘으면 되잖아. 이제 와서? 그냥 당신만 그만두자. 2천만 원 갚을 동안은 어떻게든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결국 끝까지 그만두지 않겠다 완강히 버티는 남편에게 지고 말았죠. 어디가? 말도 없이? 어머, 사모님한테. 휴가 PT하러. 쉬는 날이잖아. 무슨 수업이 또 있는 건데? 당신 관두고 새로운 사람 구해질 때까지 사장님 것까지 내가 해주기로 했어. 나중에 얘기해. 여보. 설마? PT한다며 외출하는 횟수는 점점 늘고 어느 날은 밤늦게 들어오기도 하고 이 남자 이러다 정말 사고라도 치는 게 아닌가 덜컥 겁이 났죠. 진짜 이 인간을 어떡하지? 이러다 꼭 얘가 뭐 찾는다? 설마? 뭐 보나 봐. 아이고, 어머, 밑에 붙어 있는 거 그냥. 붙은 걸 찾았어, 심지어. 하윤아. 하윤아 뭐 찾았어? 뭐야? 그게 뭐야? 또 뭐 하나 받았나 또? 뭘 받았을까? 그 순간 남편의 이름으로 계약된 아파트 전세 계약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서야 4억이나 되는 아파트 전세가 어디서 났을까? 답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완전 갈아탔어. 어떡해. 그냥 놀이개가 된 거야? 그치? 그쵸. 4억인데. 그러네. 가족들 이사 가요. 이게 아니네. 가지 말았어요. 가지 마.
네가 여기 웬일이야? 가운은 뭐야? 뭐야 저 실큰. 근데 너무 악하다 저 여자. 어떡해. 살림 촬영이네. 차린 거야? 어디가? 말도 없이? 남편 변했어. 휴가 PT하러. 여보. 그 돈 없는 젊은 사람들 그 상황 이용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저렇게 자기 놀이개로 삼고. 위대한. 어디 있어? 당장 안 나와! 숨었어? 화장실에 있는 거 아니야? 숨어 있어. 아유 더. 어떡해. 여보. 아유 진짜. 어이구. 정말 최악이다 진짜. 추잡하다. 여보 오해야. 진짜 오해야. 뭐 어떻게 오해? 어떻게 옷방에 숨어 있는데? 나쁜 자식. 네가 결국 싸움은 나가서 하는 게 어때? 부부 문제는 나가서 풀라고. 당신은 양심이라는 것도 없어?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대한 씨, 자기 와이프 나 치겠다. 좀 말려줄래? 나가서 얘기해. 와 진짜 놀이개가 됐어. 돈이 그렇게 중요해? 아파트 준다니까 얼씨구나 몸까지 팔아. 진짜 몸 팔았네. 네가 애 아파야? 네가 애 아파야? 여보. 어떡해. 너 나한테 뭐라 그랬어? 나랑 하윤이만 있으면 행복하다며. 왜 이렇게 변했니? 왜 이렇게 변했어? 왜? 진짜. 그러니까 결코 더 행복해지지 않았잖아. 당장 나와. 싫어. 더 상처. 사모님 덕분에 처음으로 알았어. 이런 세상도 있구나. 야 이씨. 돈 몇 푼 벌려고 개고생하던 거. 내 스스로가 한심하고 후회돼. 당신 지금 무슨 말을 짓거리는지 생각이나 하고 말하는 거야? 그래.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더 생각했어. 그리고 내린 결론이야. 못 그만둬. 대안아. 아유. 그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당신 그렇게 견디기 힘들면 놔줘. 방금 뭐라고 했어? 놔주라고. 몰라줘. 여보. 이혼하자는 여보. 거지? 사모님한테 나 같은 거 그냥 잠깐 가지고 놀다 버리는 장난감 같은 거야. 10년 동안 이러고 있겠어? 당신 아파트 살고 싶다고 그랬잖아. 이번 한 번만 눈 감으면 돼. 이런 게 다 우리 잘 되자고 이러는 거잖아. 가족을 위해서 마녀 같은 사모님의 손바닥 위에 기꺼이 놀아나겠다는 남편. 정말이지 당장이라도 버려버리고 싶은데 숨 못 고쳐 어떡해. 그러기엔 순수하고 착했던 남편의 옛 모습이 자꾸만 눈에 밟힙니다. 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